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의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표현주의의 대가인 이 화가, 우리에게는 절규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화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1번 피카소, 2번 고흐, 3번 뭉크, 4번 이크. 이 넷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국내 최초 전신 뭉크전의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관람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죠. 검찰과 경찰의 유병헌 검거 헛발질 수사.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1022님께서는 하나를 꼭 집어 설명하기 힘들 만큼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책임자를 모두 엄벌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구 소식인데요. 이용수 신임 기술위원장. 히딩크 감독이 믿는다고 힘을 실어줬다면서요? 예, 이 거스트 히딩크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감독이요. 예. 이용수 신임 축구협회 기술위원장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하고 박지성, 이영표 이 사람들이 오늘 그 프로축구 올스타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한테 모두들, 그 이용수 기술위원장한테 모두들 이제 기대감과 신뢰를 보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하고 이용수 위원장은 과거 2002년 한일월드컵 때요. 네. 한국 대표팀 감독 그리고 기술위원장으로 각각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네. 또 박지성과 이용표는 뭐 제가 추가 설명 드릴 필요 없이 2002년 월드컵 주역들이죠. 히딩크 감독은 그 이용수 위원장 선임이 대한축구협회의 올바른 선택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고 좋은 감독이 누구인지 이 위원장한테 검토할 시간만 주면 좋은 감독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뭐 그야말로 전적으로 믿는 발언을 했고요. 박지성 역시 이 이용수 위원장이 한국 축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프로축구 올스타전 시작하는데요. 올해 올스타전은 팀 박지성 그리고 팀 K리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벌이는데 팀 박지성 감독을 히딩크 감독이 맡거든요. 네. 벌써부터 팀 K리그의 김병지 골키퍼가 다시 한번 그라운드까지 드리블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전 인터뷰에서도 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겠네요. 네. 네. 이번엔 여자 골프 소식인데요. 여자 골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한국이 첫날 호주와 1승 1패를 기록했네요. 예, 이 대회가 뭐 인터내셔널 크라운 조금 생소한 대회인데요. 네. 올해 처음 생겼고요. 국가대항전입니다. 국가대항전. 네. 예, 여자 골프의 월드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이야기가 편하실 텐데요. 한국 대표팀이 박인비, 유소연, 최나연, 김인경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세계 랭킹 500위 안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별 상위 선수 4명, 이 4명 선수 랭킹을 합쳐서 나온 8개국을 선정한 이 8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리디아고라는 굉장히 걸출한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만 잘하고 그 외에는 잘하는 선수가 없어서 이번 대회 못 나왔습니다. 미국이 1번 시드 그리고 한국이 2번 시드 받았고요.
오늘 열린 대회 첫날 한국이 이 호주하고 1승 1패 기록을 했는데요. 이 대회가 포볼 방식으로 초반 이루어지는데 두 선수가 한 조로 각자 공으로 경기를 해서 좋은 성적을 그 팀 점수로 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국은 박인비와 유소연이 한 조로 나선 조에서는 이 호주 커크웨어와 라이트 조를 세 홀차로 이겼는데요. 네. 좀 아쉽게도 최나영과 김인경 조가 이 호주의 카리웹 그리고 호주 교포 이민지 이 조한테 두 홀차로 지면서 1승 1패, 1.2점을 땄습니다. 한편 A조에서는 미국이요, 이 대만한테 2패를 당해서 첫날 이변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인데 이승엽 선수, 와, 최고령 30 홈런에 도전한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올해 나이가 만으로 38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3일과 24일 이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3홈런을 몰아치면서 지금 현재 시즌 홈런이 22개입니다. 지금까지 최고령 30홈런 타자가 2001년 이 펠릭스 호세 롯데 선수였고요. 이때 호세가 36세였습니다. 이때 30홈런을 쳤는데 이승엽이 38살이니까 앞으로 홈런 8개만 더 치면 호세 기록 깨고 최고령 30홈런 기록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승엽 선수가 어제까지 팀이 치른 그 81경기 모두 출전했는데요. 네. 이 남은 47경기 정상적으로 소화를 한다면 역대 최고령 전경기 출전 기록도 경신하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이승엽 선수는 인터뷰에서 타율 3할 30홈런 100타점 기록이 가장 욕심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속보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방금 이제 유대균, 유병헌의 아들 있죠. 유대균, 박수경 이 두 사람이 이 경기 용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유대균, 박수경 경기 용인에서 검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경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저녁 시간 주요 도심의 퇴근길 정체가 많습니다. 우선 도심 안쪽은 퇴계로 남대문 시장에서 퇴계로 오가까지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여전히 강남 쪽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퇴계로 2가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하고요. 반대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신사역까지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삼성역 쪽으로 강남역에서 삼성역 구간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 이전부터 설릉역, 다시 역삼역을 지나 강남역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로는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반대편도 시속 1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유병헌 씨의 아들이죠. 유대균 그리고 박수경 두 사람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합니다. 지금 인천 광역수사대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 소식 또 알아보죠. 국세청장 깜짝 교체됐네요. 네, 청와대가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덕준 국세청장은 지난해 3월 27일 취임한 후 1년 4개월 만에 국세청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국세청 내부에서는 김덕준 청장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서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김 청장의 조기 교체 이유에 대해 여러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에 대한 세금을 지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또 반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그 명목으로 너무 무리하게 증세행정을 집행에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경제팀 인사 쇄신을 위해서 국세청장을 교체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로써 그 국세청은 국세청장에 이어서 인사 도미노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계. 이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수출업체들이 그 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2분기에 모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특히 오늘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아차는 어닝쇼크의 수준의 그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작년 2분기보다 무려 30% 이상 그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7,697억 원의 영업이익입니다. 원화가 강세면 그 똑같은 대수의 차를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네. 내수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어서 완성차 업체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커졌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30을 돌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7.23포인트 올라서 2033.8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올 들어서 최고점을 경신한 겁니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것이 2030선 안착을 이끌었습니다. 네. 기관도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의 장을 마쳤는데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외국계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제도, 이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래서 결정이 된 건데요. 네. 그 동방성장위원회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그 합의사항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대합의 협상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은 30%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기로 한 현 그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업종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 3년간의 차등을 주도록 한 재합의 권고 기간도 기간 연장을 대기업과 자율 합의를 우선토록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7시경에 용인 수지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일명 신원마의 딸로 알려진 박수경 씨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인천광역수사대로 호송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네, 오늘의 타임머신 퀴즈. 표현주의의 대가인 이 화가 우리에게 절규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화가죠. 이 화가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1번 피카소, 2번 고흐, 3번 뭉크, 4번 이크. 이 넷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는 건데 정답을 아신 분께서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국내 최초 전시죠. 뭉크전의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죠. 검찰과 경찰의 유병헌 검거 헛발질 수사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과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검찰과 경찰의 유병헌 검거 헛발질 수사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8081님께서 검경 그 커다란 조직을 유연하게 굴리지 못하는 관료 사회의 문제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새 변호사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줄의 정치권 뉴스 자세히 살펴보죠.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여성 변호사님들이 함께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현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죠. 예. 그런데, 유병헌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7시경에 말이죠. 유병헌 씨의 그 장남이죠. 유대균 씨. 그리고 같이 다닌다는 그 신엄마의 딸로 알려졌죠. 박수경 씨가 용인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더 이제 박차가 가해질 것 같은, 같이 보여지는데요. 유병헌 씨의 사망에 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봅니까? 네. 아니, 네, 강현재 변호사님. 근데 사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한데, 네. 저도 사실 못 믿겠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일단은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정부, 국민 전체가 네. 반상회까지 열면서 우리 국민들이 유병헌 잡기에 네. 도움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시간들이 지금 2달 가까이가 됐는데, 네. 진작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네. 국가적으로 했다는 것이 일단 믿기가 싫고요. 예, 예. 믿기가 싫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럼 왜 그렇게 시체가 너무 많이 부패돼 있을까? 네. 그리고 그것을 왜 지금에서야 발견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하여튼 좀 허탈한 것 같아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거죠. 아, 곤혹스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변사체로, 그러니까 변사체로 그 유병헌인지는 모르고 네. 뭐 어디 뭐 노숙자다 그래서 네. 예, 유족 찾아주려고 봤더니 유병헌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새누리당 입장이니까 그 정부도 그렇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이렇게 좀 허망한 결과로 황당한 결과로 유병헌이가 잡힌 것도 아니고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 네. 이거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고. 아, 예. 근데 저는 믿지 못하겠다.
의혹 제기가 DNA 국가수의 DNA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혹 제기 거기에 더 나가서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뭐 반증이지만 더불어서 이런 걸 자꾸 빌미 삼아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 네. 자제가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죠. 누가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안에서는 무슨 그 의료 민영화 뭐 이런 그 법안 통과하는 때 그래서 덮으려고 아니라 뭐 이런 저는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지금 유병헌 회장의 DNA와 이 시체의 DNA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애초에 우리 검찰이 유병헌 씨의 DNA를 생전에 정확히 언제 확보를 했었는지 그런 사실이 저는 일단 없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생전에 검찰에 가서 DNA를 준 일이 없었죠. 그래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지금 그 국가수에서 그 일치를 비교하는 그 유병헌 씨의 DNA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병헌의 형 것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유병헌 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여러 DNA들을 추출해서 비교하면서 이 중에 하나가 유병헌의 DNA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그렇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더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김무성 대표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병헌이 그 이미 진작에 사망한 것으로 되자 아주 발빠르게 딱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검찰과 경찰의 잘못이지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바로 선긋기 발언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안전행정부 소속이고 우리나라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법무부가 행정부 소속이고요. 그 행정부를 우리가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검찰하고 경찰과 상관없는 또 다른 정부라는 무슨 공무원 단체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선긋기 차원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수희 변호사님, 조금 전에 강현진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이 국가수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저는 참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형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그 DNA가 단순히 이제 그 유병헌의 DNA가 없다 하더라도 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계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고 목의 일치,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낳고 그리고 그 지금 유병헌 씨가 도망 다닐 때 그 별장에서 그 유병헌의 뭐 타액 이런 게 다 그 검출이 돼서 DNA가 또 그것도 비교가 됐고 단순히 그 DNA 그 뭐 국가수에서 이게 유병헌의 DNA와 일치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수가 그렇게 허술한 것도 아니고요. 플러스 DNA만 얘기한 게 아니라 치아 사진도 뭐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뭐 유병헌의 시신이 아니다, 맞다 이런 논의는 국가수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 70년대도 아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간에서 어떤 심리학자하고 이 대담을 했습니다. 그 도대체 SNS에서 왜 이렇게들 의혹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요즘 신뢰하는 게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못 믿겠고 경찰도 못 믿겠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분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신데 대한민국 정치권 왜 이렇게 불신을 많이 받습니까? 불신 문제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 인터넷에 댓글이나 뭐 이런 그 평을 올리는데 좀 심하게 이렇게 뭐 음해하는 내지는 또 욕설이 많은 그런 그 게시글 올린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 재판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전혀 그 후보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그 인터넷 댓글에 아주 심하게 이제 그 뭐 인격 모독적이고 뭐 명예훼손적인 그런 발언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봤을 때 그 당사자가 나와서 우리 뭐 다 변호사니까 법정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읽어주잖아요. 네. 이런 글을 썼다. 근데 그게 이렇게 크게 목소리로 이렇게 읽혀지니까 그 피고인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들어도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보고 예. 이게 인터넷에 그 혼자 앉아서 그런 댓글이나 그런 글들을 쓸 때는 좀 이게 정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좀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러프한 말들만, 원색적인 말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 그 인터넷상의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정치권의 불씨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근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이걸 뭐 국민들을 나무랄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실입니까? 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네. 정치권을 왜 불신하는가라는 문제가 너무나 원론적이면서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라서 언뜻 답이 떠오르진 않았는데요. 예.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약속을 안 너무나 지킨다. 많이 보여왔다. 네. 특히 뭐 선거 전에 했던 약속 또는 임기 중에도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여론이 굉장히 팽배한 사안에서 아주 여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약속들을 남발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선거 승리, 다음에 뭐 재선, 3선 이런 것을 위해서 당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이제 당권을 가진 분의 눈치는 보지만 국민의 눈치는 잘 보지 않는 모습. 네.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불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정치권 바라보신 거 점수 좀 줘보세요. 몇 점 정도씩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네, 강인재 변호사님. 지난주에 네. 빵점을 드렸었는데 빵점. 예.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점이요? 점점 세상에 그런 내려가고 점수가 어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왜 그러시죠?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정치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730 재보선 선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국회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에 네. 대해서 정치권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네. 어제가 또 세월호 100일째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담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통과는 지금 너무나 묘연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가장 늦추고 있어서 네. 도저히 뭐 점수를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 말씀은 뭐 구구절절 옳은 말씀 같으네요. 그건 뭐 이수희 변호사님도 공감하시겠죠? 예, 공감하는데 지금 그 세월호 특별법을 오늘 석간 뉴스 보니까 그래도 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어떤 쪽으로 뭐 합의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은 주는데 대신 뭐 상설 특검으로 어떻게 좀 보완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일단 같고요. 아직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뭐 배상 문제가 좀 새로운 쟁점으로 또 대두되는 것 같네요. 그 이제 특별법은 그렇고 지금 강인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 후속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책임도 묻고 말이죠. 여러 가지 법률도 통과시키고 뭐 관피아를 척결하고 말이죠. 얘기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 정치권을 싸잡아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예. 저도 점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주셔야죠. 저는 이번에 마이너스 빵점입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거보다 좀 나은데요. 야권 연대 때문에 저 0점 주겠습니다. 예. 야권 연대. 예. 근데 다만 여기 좀 고무적인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새누리당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남 순천 곡성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좀 뭐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당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선거가 지역주의를 좀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반가운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얘기를 먼저 해보죠. 방금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는 호남에선 의석이 한 석도 없죠. 없죠. 네. 비례로. 이러고서도 새누리당이 전국 정당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이제 선거구로 따지면 그런데 새누리당이 아마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영남 출신 네. 의원하고 예.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 의원하고 이렇게 네. 그 수를 비교하면 새누리당이 훨씬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강인재 변호사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영남 쪽에는 아주 적죠. 네. 거의 뭐 제가 최근에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굳이 찾아봤는데 네. 대구 지역만 그냥 보면은 네. 13대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단 한 명도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32년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네. 점점 좀 극복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네. 새누리당은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당이고 네. 결국 새정치연합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당이고 이 두 당과 두 지역 간의 아. 지역 갈등과 반목은 여전히 있는 거죠. 네. 도대체 이런 지역 정당화, 성향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도 괜찮은 겁니까? 앞에 뭐 정치권 불신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정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 근데 이거 지금 이재명 변호사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순천 곡성에 가서 아마 그 지원 유세라 그러죠. 네. 당 지도부가 가서 유세해 주는 데서 그 지역주의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보도를 보니까 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전남 출신이 호남 출신 인사가 얼마였고 뭐 그런 얘기들이 그 아마 발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네. 강원도 출신이 더 없을걸요. 더 호남 없죠. 출신보다. 근데 이런 걸 당 지도부에서 가서 이런 지역주의 발언을 한다는 거 저 굉장히 이러면 안 되죠. 지역주의 타파라고 얘기해놓고 가서 또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아니죠. 네. 정확한 팩트를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강현진 변호사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 대구 지역에도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네. 전라도 어딘가에도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오셔야 될 것이고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다 그런 거죠. 야권 연대 얘기를 해보죠. 어제 이제 극적이라고 해야 하는지 서울 동작을 그리고 수원 두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가 있은 거죠. 뭐 당에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단일화 하신 쪽에서 말씀하세요. 강현진 변호사님 먼저. 사실 그 당 차원에서 들은 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먼저 노회찬 후보께서 초강력 카드를 내셨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단일화 협의에 좀 나와라 차원이 아니라 단일화 무조건 해야 되고 24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께서 사퇴하겠다. 이런 초강력 카드를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기동민 후보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기동민 후보가 양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완주할 갔으면. 것을 고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절로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도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뭐 꼭 어차피 처음부터 조금은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된 선거이다 보니 굳이 결과가 안 좋더라도 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 그 동작을 해서 기동민 후보의 선거 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추측이었는데 의외에 이제 네. 본인께서 파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노회찬 후보께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놀랐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추측을 해보면 기동민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이 전부 그냥 100% 사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지금 국민적인 요구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뭐 봐달라 용서해달라 잘하겠다 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마지막을 외쳤던 새누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또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묵묵부답이고 야당에서 심지어 그 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좀 과거로 묻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잘 살 걸 좀 생각하자.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속으로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세월호 유가족의 일이 그 유가족 분들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누구라도 세월호 희생자 내지는 유가족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사회라는 것이 예전 감사원 결과에서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변에 깔린 마음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오만한 태도에 견제를 하고 싶어하는 것일 텐데, 야권의 후보들이 분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의석을 하나 더 주고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되고 야당의 견제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 이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요구,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기동민 후보보다 노회찬 후보가 좋게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 개인이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단일화라는 게 이렇게 뭐 거창하게 대의 명분을 내걸지만, 우리 뭐 적나라하게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니 좀 접어달라. 내가 국회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노회찬 후보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뭐 기동민 후보 혼자 결정한 듯이 보도되기도 하던데, 이게 분명히 기동민 후보가 당이 결정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정말 혼자 결정했다고 하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가 정말 무책임한 거죠. 광주 광산을에 공천 신청했던 사람, 뭐 별 기준 없이 어떤 원칙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그 동작을에 전략 공천을 했고, 기동민 후보, 이것 때문에 20년 우정을 배신한, 요즘 의리 하는데 의리 없는 친구로 찍히기까지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모든 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가 정말 조금도 개입이 안 됐다, 관여를 안 했다, 이건 더 욕먹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연 공당의 지도부가 맞는지. 그리고 저는 단일화 자체가 뭐 유권자들의 선택권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참 오만한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기동민 후보는 박원순 시장 사람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정무 부시장도 했고요. 제가 당 생활한 걸로 보면 정당의 생리상 박원순 시장 정말 많이 화났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속된 말로 뭐 날 호구로 보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여의도라는 게 빚진 게 있으면 꼭 갚아 주거든요. 네. 뭐 아마 이걸로 인해서 기동민 후보는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은 강인정 변호사님? 네, 국가수의 발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믿으시지만 새정치연합에서 기동민 후보의 결정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안 믿으시는 건데, 뭐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를 믿지 믿어요. 않으니까 많이 그러면 도용 먹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거지. 됐고요. 아까 공당 얘기하셨는데, 사실 새누리당도 천천히 보시면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그 정당이 공천을 받아서 나오지만 그 선거를 뛰는 것은 후보 당사자의 어떤 외로운 싸움이고, 돼도 본인이 되는 거고 떨어져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보세요. 뭐 단일화뿐만이 아니에요. 공천을 경선 신청해서 공천에서 떨어져도 뭐 불복하면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는 후보들이 뭐 새누리당에도 많았고 새정치연합에도 많았고, 그런 부분까지 공당이라는 이유로 무슨 뭐 조직 폭력배의 어떤 위계질서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이소희 변호사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결국은 이게 무리한 전략 공천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기동민 후보에 대해서. 네. 근데 전략 공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후보가 자체가 특출난 점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정당이 홍보, 그다음에 우리 쉬운 말로 라떼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 후보가. 근데 개인기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 보다 약한 후보를 무슨 원칙으로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민 후보만
속된 말로 독박 쓴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태희 비서실장님은 왜 그렇게 전략공천을 바꾸셔서 지역을 바꿔가지고. 아니, 전략공천이 아니라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거기에는 그 후보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니, 왜 새누리당이 후보 공천을 해야죠, 당연히. 네, 지금요. 선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본적으로. 몇 분 남은 줄 아십니까? 2분 남았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이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이번에 15곳에서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몇 곳씩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수미 변호사님 먼저 대답하시겠습니까? 15곳에서 글쎄 새누리당이 뭐 좀 이렇게 희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새누리당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는 100% 신뢰할 수 없고 또 이게 재보궐 선거라서 변수가 워낙 많은 선거라 새누리당도 긴장하고 있고 그래도 이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좀 뭐 큰 변수 없으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인재 변호사님. 뭐 지금 접전진 동작을만 봐도요. 사실은 나경원 후보께서 선거 아주 초기에 조사를 했을 때는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인지도에 가까운 어떤 50% 넘는 결과를 냈지만 선거운동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바로 40%대로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일단은 후보가 노회찬 나경원 후보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 새정치연합의 후보들은 앞으로 더 야권의 표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세를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끝까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곳에 몇 석? 원래 5곳이었죠. 저희가 원래 5곳이. 원래 목표가 5곳. 원래 5곳이었는데 네. 당연히 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낸다면 뭐 7곳, 8곳까지도 희망 사항이지만 뭐 열심히 해봐야겠죠. 어떻게? 목표 몇 곳? 아니,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세요. 지금 하여튼 양쪽에서 다 엄살 작전을 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강현재 변호사, 세 변호사의 정치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에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G3 맛보리 맥콜.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늘 타임머신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뭉크였습니다. 그리고 뭉크전 관람하실 당첨자 10분은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검찰과 경찰의 유병헌 검거 헛발질 수사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역시도 저는 끝자리 4407번님 4407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현민,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